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2020년 11월 7일에 올렸던 라이젠 5 5600의 테스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하드웨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영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쿨러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 i9이 스로틀링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비교 테스트다 라는 게 골자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고 간단하게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보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는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의 재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해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야겠죠. 해당 영상의 테스트는 컴맹닷컴의 촬영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전 영상과 같이 변수라는 것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테스트 장소는 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장비 선택과 세팅, 테스트 진행 및 촬영, 결과값 분석, 마지막으로 테스트 마무리까지 대략 7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맹닷컴 측과 제가 크로스 체크를 계속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의 생각과 결과가 일치한 바르게 뽑힌 결과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MD 라이젠 5 5600X의 컴퓨터 세팅부터 알아봐야겠죠. 이전 컴퓨터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의 구성을 인텔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X570 어로스 엘리트를 사용했으며 그 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인텔 코어 i9 10900K의 컴퓨터 세팅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논란의 시작과 끝에 있는 쿨러는 존스버 MX400 공랭 쿨러를 탈착하고요. 커세어 하이드로 시리즈 H100i V2를 사용했으며 상단의 팬을 2개를 탈착한 후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00W의 파워 서플라이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이 모아진 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800W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파워를 설치해 해당 의견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세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서멀 컴파운드는 가성비가 좋다는 그리핀 G9을 사용했으며 램 오버값은 2대의 컴퓨터 모두 3600MHz CL18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라이젠 5 5600X는 PBO로 두었으며 i9 10900K는 부스트 클럭이 터지게 설정했습니다. 둘 다 CPU 부하에 따라 클럭이 자동 조절되는 세팅이며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는 24.8도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벤치마크는 시드벤치 릴리즈 20부터 시작했습니다. 쿨러의 보강으로 인해 싱글코어는 6포인트, 멀티코어는 167포인트 상승이 되었는데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다중 스레드의 이점은 i9, 싱글코어의 성능은 5600X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3D 마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 5600X는 그래픽 스코어 13617점, CPU 스코어는 7649점, 합계 12190점이 측정되었으며 i9 1900K는 그래픽 스코어는 13493점, CPU 스코어는 1311점, 합계 12896점을 보여주었으며 파이어스트라이크 5600X는 그래픽 스코어 33181점, CPU 스코어는 25351점, 컴바인 스코어는 13050점, 합계 27637점이 측정되었고요. i9 1900K는 그래픽 스코어 31261점, CPU 스코어는 29019점, 컴바인 스코어는 9648점, 합계 25300점을 기록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전 영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5600X의 IPC가 크게 향상된 이점,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이점이 맞물려 타임스파이에선 706포인트 차이로 뒤처지며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2337포인트로 앞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부품의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를 최대한으로 통제한 환경에서 구성된 두 대의 컴퓨터에서 차이는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높은 그래픽 퀄리티로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한 워존, 최적화의 문제로 역시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한 배틀그라운드, 이 두 개의 게임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변수도 최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기에 캡처보드도 사용하지 않고 캠코더로 모니터를 촬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존은 풀 HD 해상도에서 해당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는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로딩으로 인해 프레임의 등락폭이 커서 테스트 결과에서는 제외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확인을 해보면 5600X가 평균 172프레임, 하위 1%는 127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i9 1900K는 평균 163프레임, 하위 1%는 117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중반대인 7분대로 넘어가보면 5600X가 평균 179프레임, 하위 1%는 107프레임, i9 1900K는 평균 169프레임, 하위 1%는 109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의 후반부인 14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600X가 평균 178프레임, 하위 1%는 109프레임, i9 10900K는 평균 167프레임, 하위 1%는 109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환경에서 해상도만 WQHD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WQHD 환경에서는 약 12분 정도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초반 5600X가 평균 145프레임, 하위 1%는 86프레임, i9 1900K는 평균 132프레임, 하위 1%는 86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초반이라 등락폭이 심해 테스트 값으로 적당하진 않습니다.
테스트의 중반인 6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600X는 평균 141프레임, 하위 1%는 92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으며 i9 1900K는 평균 129프레임, 하위 1%는 84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12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600X는 평균 137프레임, 하위 1%는 89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으며 1900K는 평균 125프레임, 하위 1%는 80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FHD, QHD 모두 이전 테스트의 영상처럼 5600X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FHD 상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풀옵션 상태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영상 초반 상황에서 비교를 하면 5600X가 평균 185프레임, 하위 1%는 98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으며 1900K는 평균 166프레임, 하위 1%는 104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중반부의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5600X는 평균 174프레임, 하위 1%는 118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으며 1900K는 평균 164프레임, 하위 1%는 118프레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600X는 평균 169프레임, 하위 1%는 122프레임, 1900K는 평균 160프레임, 하위 1%는 120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WQHD 상도의 옵션은 똑같이 설정을 해두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5600X는 평균 176프레임, 하위 1%는 113프레임이며 1900K는 평균 166프레임, 하위 1%는 113프레임입니다. 6분이 지날 중반부의 프레임을 확인해보면 5600은 평균 174프레임, 하위 1%는 114프레임, 1900K는 평균 165프레임, 하위 1%는 114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무리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600X는 평균 171프레임, 하위 1%는 113프레임, 1900K는 평균 162프레임, 하위 1%는 113프레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5600X가 유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선 특정 환경에서 1900K가 더 높은 부분도 나오던데 지금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테스트 당시에 백그라운드의 녹화 프로그램으로 6코어의 5600X보다 10코어의 i9 1900K가 CPU 부하를 덜 가져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모든 변수를 더욱 통제한 지금 환경에서 5600X 쪽의 성능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두 종의 게임으로 비교를 해보았으며 개인적으로 각 CPU의 특성에 맞는 게임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 영상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한 이번 영상의 추가 테스트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된 영상이길 바라봅니다. 해당 내용이 많은 하드웨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슈화 되면서 뜻하지 않게 도래라는 이름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해당 이슈가 가라앉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 측으로부터 돈 먹고 사주받아 벤치 조작해서 영상 만들었냐? 라는 내용들이 있던데 전부 억측이며 말도 안 되는 거짓 내용입니다. AMD CPU를 대여받거나 제공받는 경우 영상 내 자막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영상의 설명란에도 잘 보이게 표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화된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더욱 명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AMD 혹은 AMD 관계자로부터 의뢰받고 벤치마크를 조작하여 뒷돈, 앞돈을 받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엠바고를 지켜야 한다는 서약서와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설명란에 있는 형식적인 스펙이 적혀있는 그림과 텍스트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 것만 메일을 통해 받아보게 됩니다. 성능은 자유롭게 측정하되 스펠링이나 숫자가 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AMD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도래에게 보내 사주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속 테스트 내용과 제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이슈가 가라앉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